끝까지 한 번만 보시면 돌아오는 장염 시즌에도 자신있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될까요? 요즘 최신 의학 트렌드는 평소 최대한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면서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토를 한다거나 설사를 해서 바지까지 묻어버리는 경우가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때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줘야 되는지, 병원에는 언제 데려가 주는 게 좋은지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장염을 주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장염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집에서 장염 걸린 아이를 어떻게 대처해 주셔야 되는지, 마지막에는 장염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한 번만 보시면 장염에 걸린 우리 아이들 대처법 확실히 알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가시죠. 먼저 장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장염은 말 그대로 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장염이라고 합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 반응 때문에 아이들은 구토를 할 수도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다 장염인 것이 아니라 구토나 설사가 꼭 동반이 되어야 장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른들은 무조건 설사를 해야지 장염 진단을 내리는데 아이들은 설사가 없이 토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토만 연달아 하다가 끝나는 장염도 있고, 토를 먼저 하다가 나중에 설사를 쭉쭉 하고 끝나는 그런 장염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염들은 도대체 왜 걸리는 걸까요? 장염은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 등의 감염이 되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감기처럼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잠복기를 거쳤다가 균이 온몸에 막 퍼지면서 증상을 심하게 일으켰다가 점점 호전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면 그냥 차게 재워서 체했다던가 무조건 먹는 음식부터 원인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장염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 들어와서 장염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장염균들은 어디에서 걸려오는 것일까요? 장염이 걸리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체 접촉으로 옮아서 걸리는 경로입니다. 장염이 많이 도는 시즌에는 장염에 걸린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놀이터의 놀이기구 같은 곳에 장염균을 손으로 묻혀 놓으면 다른 아이가 그 물건을 만졌을 때 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을 잘 씻어 주시면 장염균에 잘 옮지도 잘 퍼뜨리지도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로는 음식입니다. 상한 음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세균이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세균이 몸 안에 들어와서 장염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음식 안에 균을 먹어서 걸리는 장염을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한 명만 장염에 걸렸다고 하면 이거는 식중독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중독은 실제로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구토나 설사를 한다고 먹은 음식부터 먼저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장염이 걸리는 이유는 접촉성 바이러스 감염이 주된 이유이고, 음식이 문제가 되어서 장염에 걸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구토랑 설사를 많이 해서 열심히 소아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왔으면 집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될까요? 일단 가장 궁금해하시는 음식부터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장염에 안 좋은 음식은 우유와 신과일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우유나 신과일 그리고 삼겹살이나 튀김류 같은 기름진 음식들은 장을 자극해서 구토나 설사를 더 심하게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 중에 근데 바나나는 먹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무조건 장염이 끝날 때까지 반찬 없이 흰죽만 먹였었는데, 요즘 최신 의학 트렌드는 평소 식사하는 거대로 최대한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구토나 설사가 심한 하루나 이틀만 먹이시고 빨리 원래대로 밥으로 시기는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나 신과일, 기름진 음식들만 조심하면서 나머지 반찬들, 예를 들어서 소고기라든가 생선, 나물들, 멸치, 두부, 콩 모두 장염일 때 그대로 드셔도 되는 음식들입니다. 집에서 장염 걸린 아이를 봐주실 때 한 가지 열심히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탈수입니다. 장염은 아무리 구토와 설사를 심하게 해도 탈수가 오지 않으면 하나도 겁낼 것이 없는 질병입니다. 탈수가 온 아이들은 아이가 축 늘어지게 되고 힘이 없이 처지면서 소변량이 조금 줄게 됩니다. 입술도 바싹 마르게 되고 얼굴이 창백한 것도 탈수를 의심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런 탈수 증상들이 보인다고 하면 약을 먹는 도중이라도 병원에 빨리 가서 진료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구 수액이나 수액 치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한
한 가지 집에서 신경 써주실 것은 장염의 전파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있다고 하면 장염에 걸린 아이와 수건, 수저, 장난감 같은 것들을 같이 쓰지 않는 것이 좋고, 환자와 가족들 모두 틈날 때마다 손을 자주 씻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염은 전염되는 것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놀이방이나 접촉이 많은 곳을 방문하는 것은 좀 삼가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장염약을 먹으면서 음식을 좀 가려서 먹어주고, 탈수가 오는지 잘 살펴주고, 손을 자주 씻어주시면서 집에서 쉬게 해주시면 완벽하게 장염을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외래에서 장염일 때 많이 듣는 질문들을 좀 모아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아이 그냥 체한 거 아니에요? 입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써왔지만 체했다라는 말이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누구는 배 아플 때 체했다고 하고, 누구는 토했을 때 체했다고 하고, 누구는 먹은 게 속에 얹혔을 때 체했다고 표현합니다. 체했다는 말이 위장관에 문제가 있는 것을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세하게 물어보면 그 안에 위염이나 장염, 역류식도염, 위궤양 등등 여러 가지 질병들을 그냥 대충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특히나 자신의 증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체한 것 같으니까 지켜보자 라는 생각보다는 정확하게 애가 장염이 걸렸는지 아니면 역류식도염인지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약을 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조금 팁을 드리자면, 아이가 구토나 설사를 한 번만 하고서 딱 끝났다면 큰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연달아서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한다면 장염일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외래에서 많이 듣는 질문은 장염은 어떨 때 병원에 급하게 가야 돼요? 입니다. 제가 장 증상 관련해서 Red Flag Sign이라고 꼭 진료를 빨리 봐야 하는 상황을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진료를 보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소아청소년 장염과 관련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질병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맹장염으로 알고 계신 급성 충수염과 그리고 장중첩증입니다. 급성 충수염은 다들 조금 아시다시피 터지기 전에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응급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윗배가 아프다가 점점 오른쪽 아랫배로 통증이 옮겨가는 특징이 있고, 오른쪽 아랫배를 눌렀을 때 심하게 아프다고 하면 응급실을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발열과 구토도 증상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증상은 우하복부 통증입니다. 또 한 가지 응급질환은 장중첩증입니다. 장중첩증은 장이 꼬여버린 것인데 하루만 늦어도 아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질병입니다. 한 6개월에서 만으로 5세 사이쯤 되는 아이가 배를 아파하는데, 이상하게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주기로 심하게 아파하다가 멀쩡해지고 또 아파하다가 멀쩡해지고를 계속 하루 종일 반복한다고 하면 빨리 응급실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배 아파요 하는 것보다 이런 주기적으로 복통이 좀 반복될 때 장중첩증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젤리 모양의 혈변을 본다고 하면 이것 또한 장중첩증일 수 있으니까 빨리 응급실로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장염은 먼저 대다수가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감염병이다. 그리고 집에서는 음식을 조심하고 탈수가 오는지를 봐주면서 전염을 막는 데 힘쓰자. 마지막으로는 레드 플래그 사인을 알아두자 입니다. 아이가 힘들게 토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는 부모 마음은 진짜로 속상합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아이를 봐주고 집에서 대처를 해주신다면 돌아오는 장염 시즌에도 자신있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상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